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다시 뒤돌아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뒤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인과 헤어졌을 때 미련 갖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친한 친구와 잠시 이별을 하면서 떠나갔을 때 뒤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뒤돌아본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는 군대 입대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큰 절 한번 올리고 어색하기만치 어색한 머리를 여러 번 수어처리 쓰다듬으면서 줄 맞춰서 훈련소로 입대할 당시에 뒤돌아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돌아보았었던 적이 있었고요. 절친한 친구가 저의 동네에 와서 저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수다를 떨며 다시 다 버스를 타고 갔을 때에도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도 저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참 남들이 봤을 땐 왜 그런 미련, 그런 후회를 하고 될 만한 일을 하면서 뒤돌아보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데, 글쎄요, 요즘도 특히나 저는 더 많이 뒤돌아보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곱씹어 본다 그러죠. 좀 더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만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죄책감 갖게 하는 뒤돌아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안타까움과 또 그리운 마음이 속삭임을 했었던 그런 날들도 있었고요. 오늘 혼잣말 에세이 다시 뒤돌아본다는, 제가 여태까지 무려 2019년도 11월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우편함 속에 꽂혀있는 공과금 고지서를 피하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또 카드 대금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한 달의 끝은 마치 낭떠러지에 선 것처럼 멀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낼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돈이 폭탄 요금 마냥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취약계층을 도와준다고 하는 TV 속 뉴스 소식에 그렇게 한 걸음 달려나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고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해보아도요,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그걸 믿은 제가 참 바보스럽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올해에도 저는 어김없이 동사무소로 달려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구청에다도 전화해서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해보았지만요, 그 누구 하나, 그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이 빌어먹을 세상은요, 손을 뻗어 보아도요, 아무도 손을 붙잡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고요. 넌 원래 그렇게 무능력한 놈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방관 아닌 방관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TV 속에서 누가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나마 사건 사고에 연루에 대해서 비춰지면요,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빌어먹을 세상은요, 그 누구도 도와달라는 손을 뻗어 보았지만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들고 있을 뿐이죠.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나 혼자만의 느끼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란 존재를 어머니의 시선이 어딘가를 갈 곳 잃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함이 몰려오는 저만의 불안감이 잠 못 이루게 하고 또 목 뒤선을 타고 오르는 두통이 저를 아프게 했으니까요. 밤하늘의 달림이나 이웃의 창가에 비추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돈이라는 부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난이라는 존재를 난도질하고 싶을 만큼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복권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제서야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용기로 살아가라고, 이겨내 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다시 예전처럼 말 많이 하고 수다 떨고 웃으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그런 마음과 용기가 안 생겨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리고 평생 오래도록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 자리의 그 일터가 저에게 있어서 내몰리고 쫓겨지고 또 매몰차게 버려졌을 때는요, 다시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봐도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이행을 못해서 이런 고통 아닌 고통, 아픔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전 더 버틸 수 있게 될까요? 통장의 잔고는 이제 점점 비어져 가고 있고요. 또 한 달이 어느 날 벌써부터 중반에 접어서는 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대기로 공과금 하는 고지서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고요. 참 우습죠. 이 빌어먹을 세상. 가난하다, 가난함, 그리고 가난뱅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걱정스럽다, 고민한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입가에서 주문이 되어서 맴돌고 또 맴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 생에, 내 생에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꾸만 되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다시 되돌아보아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뭐가 도대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현실과 이런 고통을 안게 해 가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어머니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제대로 아주 건강하고 또 웃음기 가시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저의 세상은 여전히 흑백입니다. 칼라처럼 행복한 인생사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TV 속에서 연예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거나 또 가정사 이야기를 떠내거나 또 연애 이야기나 드라마를 볼 때면요,
참 자괴감이 제대로 쩝니다. 쩔다 못해서 아주 그냥 참 괴멸감만 느껴지고 누구 말 따라 피해의식이 망상 아닌 망상과 괴리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제 자신을 자책하고 또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다시 되돌아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전 정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제게 제발 힘을 좀 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보탬이 될 만한 후원이나 구독 혹은 좋아요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믿음,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전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둔하고 못난 녀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후원과 좋아요 혹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더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다시 되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붙잡아 보려고 손을 뻗어 보아도요,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고 되돌아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가난, 그리고 찢어지게 아픈 고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동네, 이 하루 1분 1초 1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아련함과 이 안타까움에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후원 혹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무지개 색깔 마냥 칼라처럼 행복함을 느끼며 또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혹은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